요즘에 국장이 굉장히 이게 성과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국장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는 또 미장에 좀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. 물론 이제 국장에 상장되는 ETF를 통해서 미장에도 조금 이제 성과가 있었고,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 이제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뭔가 그건 좀 반성 좀 하고, 또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잘한 건 또 스스로에게 좀 칭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반성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대체 잘못을 하게 한 그 원인일까, 그 원인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잘못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. 이제 잘못한 거 첫 번째는 수익률이 아쉽습니다. 수익률이 이제 아쉬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올해 투자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그 기회를 전부 다 잡지 못한 데 있어요. 대략 한 예를 들면 한 10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한 3번 정도밖에 기회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. 한 30% 정도? 이제 체감상. 그렇다면 이제 왜 10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그 모두 잡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분위기도 살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. 사회적인 이슈, 예를 들어 뭐 정권 교체라든지 그런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도 있었고, 또 관세 정책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의 그런 관세 장벽 세우면서 무역 분쟁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이제 그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했었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많이 무관심했다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10번의 기회를 다 살린다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성과고,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수의 영역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때 투자할 걸, 그 종목에 뭐 좀 더 많이 살 걸, 이런 식으로 이제 껄무새라고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기회에 더 많이 사지 못했다. 항상 이런 게 좀 아쉽죠. 투자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몰빵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투자금이 많이 커졌거든요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이제 좋은 기회에서는 이제 전부 다 몰빵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긴 하는데, 근데 그 당시로 이제 돌이켜 보면 몰빵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아쉬움으로 남아요. 물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이제 포착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몰빵 투자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, 또 예전보다 투자금이 많이 커짐으로써 심리적으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많이 위축시키거든요. 그래서 몰빵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저했던 게 수익률 저하의 원인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왜 기회라고 생각했음에도 몰빵하지 못했냐,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어 본다면, 일단 제 투자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진 게 아마 첫 번째 원인이고, 예전에 뭐 한 1억 이 정도까지는 이제 몰빵을 했었는데 그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, 점점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커진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큰 만큼 실패를 한다면은 이 손실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뭔가 억압돼, 그런 억압으로 작용했다,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, 좀 더 매수 타이밍을 디테일하게 가져갖고, 왜냐면 내가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면은 좀 더 몰빵하기가 쉽겠죠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승 초입을 잘 잡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 초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좀 더 매수 타이밍을 디테일하게 가져간다면 몰빵도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그렇게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. 만약 첫 번째, 두 번째가 아니었으면 올해 수익률이 한 20% 이상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제 와서 아무 소용은 없지만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로 아쉬운 거는 미국 투자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다는 점입니다. 환차손을 제가 당할 줄 당연히 몰랐던 건 아니지만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몰랐거든요.
미국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달러 환전을 미리 해놔가지고 환차손을 크게 입었어요.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이번에 이제 잘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나름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았다. 뭐 이 정도.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. 절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 기준으로 투자금의 한 7% 정도 수익을 올렸거든요. 부동산까지 합하면 더 되긴 하지만 일단 금융 수익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어쨌든 7% 정도? 물론 이제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6월이니까 한 절반 정도 지났다고 봤을 때 7% 정도 수익 난 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익률이거든요. 워렌 버핏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0% 정도 수익을 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연 10%를 넘긴 적이 없어요. 올해 운이 좋으면 이제 10%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말까지 이건 가봐야 알겠죠.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가장 높았다. 그래도 두 번째 잘한 거, 이 7%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도 달성한 거지만 이게 두 번째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쉽게 7%를 달성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일이든 그 어떤 성과를 낼 때 굉장히 쉽게 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효율인데, 예를 들어 같은 수익률을 하더라도 이걸 굉장히 어렵게 달성할 수도 있고 매우 쉽게 그냥 달성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이걸 쉽게 할수록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. 거기에. 이게 바로 효율이라는 것이고, 저는 이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 우리가 10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맞는 것보다 1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맞는다면 그 가치는 1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맞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이 뛰어난 거거든요.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. 그러니까 노력을 최대한 하지 않고 성과를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수익률 7% 난 게 저는 거의 아무런 노력 없이 달성한 거라, 아주 큰 수익률은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 자체로 이제 매우 의미 있고 나름 가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. 이제 그 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.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효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, 효율이 좋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본다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사람이 주 6일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고,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을 하고 월급을 예를 들어 1,0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뭐 치자고요. 근데 그 사람 말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 일하고 300만원, 1,000만원보다 더 작지만 300만원을 만약에 버는 사람이 있다면, 저는 일주일 동안 6일 일하고 1,000만원 버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하루만 일하고 300만원 버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네, 그렇게 저는 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 지금 연 한 3% 정도 되는데, 은행에 넣어둔 것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노력으로, 그러니까 아주 쉽게 7%의 수익을 걸었다는 거는 그만큼 쉽게 어쨌든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작아도 저는 그 효율성 자체에 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. 일단 못한 것과 잘한 것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성투하십시오.